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고 요양병원들이 증가하면서 시립 요양병원들이 구조적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급여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데다 맞춤형 대책도 없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장성의 고려시멘트가 다음 달까지 생산공장 전면 폐쇄와 함께 노동자 78명에 대해서도 전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최영우 선수가 이승엽 감독을 제치고 전인 미답에 1,500타점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광주에 있는 2개 시립 요양병원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립병원들이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노령 인구는 요양시설의 폭발적인 증가를 낳았습니다. 10여 년 전 광주 14곳, 전남 35곳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현재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광주만 떼놓고 보면 전체 3만 8천여 병상 중 40%가 요양병상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과잉 공급으로 최근에는 폐업률이 느는 등 지역 내 출혈 경쟁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요양병원이 흔하지 않던 시절 운영을 시작한 광주 2곳의 시립 요양병원이 시장 경쟁력을 잃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민간 요양병원들이 수익성 차원에서 이른바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사이 공공성 유지를 위해 비급여 진료 비율은 낮추고 의료급여와 최중증 환자 수용은 늘린 시립 요양병원들은 상대적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공의료의 고유 목적을 수행하면서도 시립병원의 적자 구조의 늪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면서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경영 적자를 인건비 절감으로만 타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성과관리 체계 도입과 공동 구매제도 같은 경영 개선으로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주간병동 운영과 외래 환자 적극 유치 등 착한 수익을 올리는 노력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지역 차원의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좀 공공의 그 적정 체계를 이제 최소한 유지하려면 병원이 자체적으로 자기 경영 개선을 하는 것과 외부적으로 이런 지원 체계. 만성 적자 구조에서 비롯된 지역 공공병원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공병원의 구조적인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임금제 개편으로 노사 갈등을 보이고 있는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민간 위탁이라는 이유로 시립병원 파업 사태에 대해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 병원과 함께 대화할 장을 만들고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부적절한 운영으로 논란인 병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는 단오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지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는 날이 종일 선선했는데요. 어제보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4~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교육청이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급여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수십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급여로 학원도 다니고 참고서도 사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법에 지급 근거가 없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맞춤형 대책도 없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집중 취재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들의 괴롭힘에 자퇴를 선택한 18살 김양.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65만 원씩 교육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돈으로 문제집을 살 수도 학원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돈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아예 이제 뭐 학교 밖 청소년이어서 교육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학교를 자퇴한 이후 김양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센터에 나가고 있지만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배들에게 검정고시 교재를 물려받았지만 본인 책이 아니다 보니 밑줄 하나 긋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보내주는 문제집은 한 과목당 10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만 100명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 풀 때 다른 학생들이 또 써야 되니까 뭐 나 그 옆에다가 다른 공책 같은 거 펼쳐두고 계속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 그런 점이 좀 불편하죠. 이곳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학업을 이어가려는 400여 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러 모입니다. 일반 학교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지원 대책은 현실에 비해 못 미칩니다. 거점형 센터의 경우 지방 보조금과 국비가 합쳐져 매년 5,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백 명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거점형 센터보다 작은 센터들은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학교를 그만뒀었을 때 검정고시 학습 지원에 대한 욕구가 제일 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일반 공교육의 학생들 같이 똑같이 어떤 대등한 그런 어떤 수준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매년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에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보자며 최근 시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주시 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광주 남구의 한 대안교육기관. 6명의 아이들이 교습실에 모여 검정고시 준비에 한창입니다. 한 끼당 6,000원의 급식비와 교사 1명분의 강사비를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을 간신히 이어나가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광주시에서 그간 그래도 한 사람 인건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저희가 학비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정지원의 주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광주시 이후에도 재정지원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상위 법령에 있어야 한다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라는 어떠한 상위 법령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법령상에서 봤을 때 부적절하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를 법령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집행하던 인건비 등의 예산을 내년부터 교육청에 주겠다고 해도 교육청은 같은 이유로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의를 제기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9,000세대가 10시간가량 물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요. 특히 식당과 카페 등은 점심시간대에 발생한 단수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땅에 묻혀있는 상수도관 옆으로 굴삭기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상수도관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를 부수고 주변 흙을 정리합니다. 오전 10시 반쯤 나주 삼영지구의 빗물 저장시설 설치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복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면서 한때 이 일대의 땅이 물에 덮였습니다. 복구 작업을 위해 상수관로 밸브를 잠그면서 나주시 전체 세대의 16%에 해당하는 9,500여 세대의 물이 끊겼습니다. 특히 점심시간대에 단수가 되면서 상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설거지도 못하고 오는 손님들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점심시간에는 피크 시간인데 바로 단수가 돼버려서 커피 추출을 할 수가 없어서 판매를 못했어요. 나주시는 수도관 이음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빗물 저장시설 공사를 위해 기존의 상수관로 위치를 바꿨는데 지름 600mm의 주 상수관로와 지름 300mm의 상수관로를 잇는 이음관이 틀어지면서 5cm 정도의 틈이 생긴 겁니다. 최근에 내린 비가 상수관로 파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묻힌 갈로라 예측은 좀 불가했습니다. 접합 부분이 침하된 걸로 봐서는 그동안에 비온굴로 해서 연약지반으로 인해 발생된 것 같아요. 나주시는 15톤 비상급 수차 20대를 투입해 공장과 학교 등에 물을 공급하고 단수 가구에 1.8리터 물병 16,000여 개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물은 복구 공사가 끝난 뒤 10시간여 만에 순차적으로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 장성에 있는 고려시멘트가 다음 달까지 공장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한다고 노동조합 측에 통보했습니다. 고려시멘트 노동조합에 따르면 고려시멘트는 다음 달 말까지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 78명에 대해 전원 해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시멘트 생산 차질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사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다니던 광산구 모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18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고 공소 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몽골 국적의 20대 외국인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광산구 월곡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해 전치 6주의 뇌출혈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이들을 지난 19일 북구 신안동의 자택에서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이웃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와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에게 폭행당한 전력이 있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뒤 아무 말이 없자 가정폭력 보호 대상인 것을 확인한 뒤 출동해 가해 남편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소금값 폭등과 소금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요즘 염전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례적으로 오른 소금값의 거품이 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염전에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신안의 한 염전 창고에서 소금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5천여 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오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문 물량을 맞추기 힘들다 보니 추가 주문은 당분간 받지 않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지에서 판매하는 20kg 소금은 25,000원 수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 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소금은 잦은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 소금 생산자들은 최근 이례적인 소금 주문 폭등에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에 거품 낀 가격으로 소금이 많이 풀릴 경우 본격적인 김장철에 오히려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염전에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높은 가격의 소금들을 많이 사뒀기 때문에 실상 또 우리가 소금을 출하해야 될 시기에는 소금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많이 샀기 때문에 또 구매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치솟는 인건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미래 수익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도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선을 사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한창 장사를 시작할 시간이지만 손님이 줄다 보니 문을 닫는 가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업종을 바꿔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회 먹자 그러면은 다른 손님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회 먹냐,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불안감과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나전칠기 작품의 특별 전시회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전시회 예산 가운데 30%를 삭감했는데 관광자원을 대하는 목포와 신안의 태도가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옛 풍문여고를 개조해 건립된 서울공예박물관. 지난달 16일부터 나전칠기 도안을 중심으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전칠기의 중시적격인 전성규 장인과 국가무형문화재 김봉용, 송주환, 신북일 장인 등의 작품과 도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 한 달여 동안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14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전시회에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하기로 한 전성규 장인의 산수계와 국가무형문화재 김태희 장인 등 작품 7점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관련 학예 연구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조사를 했고 그중에서도 좀 수준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작품을 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하기로 한 나전칠기 작품은 국가무형문화재 김봉용, 신북일, 송주환 장인 등을 포함한 230점. 목포시도 전국체전 기간을 포함해 8개월 동안 기증받은 작품을 전시하기로 하고 예산 2억 6천만 원을 세웠지만 30%가 삭감됐습니다. 기증작품의 가치평가와 절차적 문제, 불효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며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도 없이 2억 6천만 원의 특별 전시회 예산을 요구할 만큼 가치 있고 긴급을 요구하는 전시회인지 저는 목포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사막도에서 열린 제1회 섬의 날 기념식. 작품도 기증받지 않은 신안군의 주도로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이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초대형 조각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신안군은 이 작품들을 바탕으로 자은도에 도비와 군비 150억 원을 확보해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따의 설계로 인피니또 조각미술관 착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신안군은 14개 섬에 1,400억 여원을 들여 22개 미술관 등을 짓는 1도 1뮤지엄이라는 초대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나전칠기 특별절을 두고 각을 세우는 것과 인접 자치단체 행보는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최영우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1,500타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영우 선수는 어제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4회 초 1사에서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2점 역전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2002년 입단한 최 선수는 이로써 1,500타점을 기록해 은퇴한 이승엽 두산 감독을 밀어내고 통산 타점 부문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최 선수는 올 시즌 3할 1푼 3리의 타율과 9개의 홈런, 39타점으로 중위권 싸움을 벌이는 기아의 중심 타선을 확실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 축제인 대인시장 남도 달밤 야시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야시장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 개장을 축하하는 특별 공연과 증강현실 콘텐츠 제공 등을 위해 이번 주는 금, 토 이틀간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또 시장 입점 예술가와 상인 커뮤니티 공간인 별별 상상정원을 매일 개방해 대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가 갈등을 빚고 있는 5.18 공법단체 등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18 부상자회 등이 진행한 대국민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용서와 화해의 선행 조건 등을 시민들과 함께 열린 공간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부상자회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5월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공법단체가 적반하장식으로 고소하고 있다며 민변 등과 함께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시청자위원회의를 갖고 신규 위원 4명 등 13명의 시청자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과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광주 MBC 뉴스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광주 MBC가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민의 관심사를 잘 다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밀착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는 단오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는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4~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낮 기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목포의 낮 기온은 26도, 영암의 낮 기온 27도, 완도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한낮 기온 29도, 순천과 광양에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는 제주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